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미일 연합사 창설이 추진됩니다. 한국 이제 낙동강 오리알 들판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뭐 이런 거 지금 부르짖다가 지금 나라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싱크탱크가 미일 연합사 창설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2020년 1월 14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발표 자료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주일 미군과 일본의 전력을 일체화하는 미일 연합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현지 시각 14일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일 간 통합된 지휘작전사령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린 선임 부소장은 현재 주일 미군과 자위대 간 협의는 존재하지만 연합작전을 일체화할 수 있는 기관은 없으며 1950년대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창설된 한미연합사와 같은 상설 기구 논의가 필연적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거 지금 완전 최신 뉴스입니다. 왜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지 않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우리 국익과 우리 국가의 존재와 존립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데 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미연합사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지탱해왔고 그 안보를 지탱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제는 미일 연합사를 창설하자.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단일화하자라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왜 지금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리고 미국의 일반 연구소도 아니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으면 미국 최고의 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운을 띄우면 곧 미국의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불과 1호부터 딱 일주일 전에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에서 고위 간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미일 연합사 창설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기존의 일미 또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일본의 역할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북한 미사일의 긴 사정거리 때문에 한반도와 일본은 사실상 단일 정부 성격으로 전환됐지만 이 같은 위협이 반영되지 않는 영내 지휘 통제 구조는 대표 없는 과세 같은 구조다. 일본은 미국에게 일본의 우려를 전구작전에 반영할 수 있는 지휘 통제 구조를 검토해서 진정한 의미의 한미일 삼각 공조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측면에서 미일 연합사 창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한반도와 일본은 사실상 단일 전구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의 전장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저기 지금 분명히 북한이 있는데 저 장사적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싸울 수 없냐?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도 같이 지금 연합방위체제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지휘기구 그리고 작전계획 이런 것을 달라. 이것을 우리는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요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측면에서 미일 연합사 창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은 한반도에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게 과거에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면 우리 같이 싸워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우리 일본군은 군이 아니죠. 일본 자위대는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역할, 즉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가서 싸울 때 그 유엔군이 들어가 싸울 때 그냥 후방기지로서 해서 군수보급만 해주는 뭐 그런 역할만 하는데 이거 지금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지금 같이 위협을 받는데 우리는 왜 군수보급만 해주는 역할만 하냐. 우리도 같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지휘기구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게 우리에게 보통 일이 아니냐. 같이 싸워주면 좋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숟가락도 같이 들면 좋다고 같이 들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전시에 일본 앞으로는 군대가 될 거예요. 일본 자위대가 앞으로는 일본 군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
이것도 정말 문제고 평시에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현재 지휘 구조는 뭐냐? 일단 미합참이 있습니다. 미합참은 일본의 주1 미군 사령부를 통제합니다. 자, 여기 마크 보시면 별이 3개가 있죠? 별이 3개가 있습니다. 주1 미군은 우리 주한 미군보다 숫자는 더 많지만 한 4만 5천 명 정도 되죠. 우리보다 한 2만 명 정도 더 많아요. 숫자는 더 많지만 별 숫자는 한 개 적습니다. 이 마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스타입니다. 우리 주한 미군 사령관은 4스타죠. 여기는 3스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본 총리실이에요. 총리실에서 통합망료감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참 정도 되겠죠? 총리실에서 합참을 통제해서 주1 미군 사령부와 상호 협조하는 군사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상호 협조입니다. 주1 미군이 필요하면 통합망료감에 부탁하면 이것 좀 해주세요. 여기에 부대 배치 좀 해주고 우리 군수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해, 저거 해. 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한미연합 동맹군이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 군도 미군을 지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협조체제입니다. 협조 공문 보내서 협조체제를 하는 거예요. 또 일본 자위대가 뭐가 필요하면은 미군의 협조를 구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세요.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지금 한미연합은. 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자, 하시오. 자, 하시오.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군이 미군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미군이 우리 한국군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상호 명령을 내리는 관계예요. 왜? 우리는 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합군이 아니죠. 그래서 상호 협조 체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 전작권을 전환하는데, 우리만 지금 미국에게 작전권을 내주고 우리만 통제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황당한 국가 아니냐, 작전권도 없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본이 지금 그거 하고 싶다 이겁니다. 우리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휘 통제기구를 일본은 지금 만들자라고 미국에 요구한다라고 지금 일본 방위성의 고위급 관료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싫다, 사주권 없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미 군단급 부대 연합지휘소 훈련을 준비하면서 운영을 준비해온 미국과 일본입니다. 2017년,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때부터 미국은 일본하고 이런 대규모 군단급 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안 했어요. 2016년까지는 안 했어요. 2017년부터 하는데 야마사쿠라라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미군의 1군단, 그러니까 미 육군의 1군단은 한반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들어오는 미군의 제1선 부대입니다. 그 1군단하고 여기 5개 방면대, 그러니까 일본은 북부 방면대, 중부 방면대 이렇게 해서 방면대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군단급 부대예요. 그 방면대가 돌아가면서 지휘소 훈련을 한다. 즉 전쟁을 치르는 종합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미일 연합지휘소 훈련인데 5개 방면대가 매년 번갈아가며 훈련을 실시하며 주일 미 육군은 물론 전시 증원부대인 미 육군 제1군단과 연합지휘소를 구축하고 상호 운용선과 다영역 작전 지휘 통제 능력을 배양하는 CPX 훈련입니다. 즉 지휘소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다영역 작전이라고 합니다. 다영역 작전. 이것은 육군만의 작전이 아니고 공군, 해군, 또 육해공군, 해병대, 사이버전, 우주전, 지금 우주사령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주군을 만들고 사이버군도 만들고 미군 다 했죠.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포함된 그런 훈련을 미국과 일본이 군단급으로 엮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군단급 지휘 훈련만 한다고 하면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전구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종합 전쟁 훈련을 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일본과 미국은 군단급 지휘소 훈련을 한다. 왜? 과거에 홋카이도에서 소련군이 또 러시아군이 상륙해 들어온 것을 일본의 북부 방면대 이런 것들과 같이 막아오던 훈련들을 쭉 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5개 방면대가 번갈아가면서 미 1군단하고 지금 다영역 작전 지휘 통제 능력까지 배양하겠다. 이거는 육해공, 해병대, 사이버, 우주 전체 통틀어서 하겠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옷 비슷한 거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해상자위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만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의 지휘소 훈련이지 실제로는 육해공을 토탈 아우르는 종합전쟁, 전구작전
지휘 훈련인 겁니다. 이것을 일본하고 벌써 3년째 하고 있고 올해 2020년에도 할 겁니다. 야마사쿠라 훈련. 이게 2017년부터 진행됐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일본하고 이제 전자권을 통합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일본하고 뭐 전자권을 통합하든지 말든지 그게 왜 그 전장이 대한민국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그 전시작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휘 훈련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미사일로 인해서 우리는 한반도와 일본은 단일 정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권이 그리고 단일 지휘체계, 즉 사령부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한다라고 일본이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양국의 이해관계입니다. 여기 빨간색은 일본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파란색은 미국이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뭐냐? 일본은 지금 북한과 대북 군사작전에 자동 개입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숟가락 넣고 싶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확 자기가 그냥 때려버리고 싶죠. 그리고 센카쿠 열도에 중국이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것을 유사시에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싶죠. 그리고 자위대의 해외 투사의 명분을 만들어서 자위대가 얼마든지 해외에 가서 전쟁 전투를 해서 일본의 국익, 국력, 국위 이런 것들을 더 상승시키고 싶죠. 이게 지금 일본이 하고 싶은 겁니다. 미국은 일본이 큰 역할을 해줌으로써 군사비, 동북아시아에 소요되는 군사비 부담이 절감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혼자 중국 감당하고 러시아 감당하고 하는 것보다 일본이라고 하는 세계 랭킹 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확 참여해주면 자기네들의 이 경제력 부담이 왕창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대중 억제력이 향상되겠죠. 일본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이 일본의 해군력, 그리고 일본의 공군력,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력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억제력 향상이죠. 또 일본의 오키나와 제도, 센카쿠 제도, 이런 것들이 중국을 완전히 동중국해를 에워싸고 있죠. 이러니 일본이 가세해주면 미국은 완전 땡큐 베리 머치죠. 그리고 이름으로써 당연히 무기 판매가 증가하죠. 돈이 많은 일본에게 무기 판매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꽉 먹고 알 먹고의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이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음표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북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가장 가능성이 크겠죠. 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면 일본은 이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왜? 공격하는데 일본이 전수방위니까 반격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반격을 합니다. 그런데 단일 지휘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미국은 즉각적으로 일본을 도와줍니다. 즉 북한이 미사일 쏘아서 일본 영토에 떨어지면 바로 그냥 북한을 둘이 합해서 공격해버리게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게 됩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또 일본은 미국을 도와줍니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 주한미군이 혹시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우리 동맹국을 때려? 그래 알았어. 나도 참전이야. 해서 바로 참전해버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든 중국으로부터 공격받든 일본은 바로 참전하고, 왜? 같은 지휘체계니까 그냥 바로 참전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죠. 바로 자동적으로. 왜? 같은 부대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연합군이 같은 부대이듯이 앞으로 미국과 일본도 같은 부대가 되겠다 이겁니다. 한 부대의 일부가 공격받으면 그 부대가 왕창 그냥 연합해서 합동으로 반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휘체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한미연합군이 얼마나 효율적인 군대입니까? 이거를 지금 떼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으니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일본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걸까요? 우리는 지금 떼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정말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왜 일본은 지금 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잘 사는 이 일본은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희한하죠. 자, 그러면 미일 연합사 창설이 되면 주한미군 지위는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변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의 지휘 구조는 한미연합사령관, 미국이죠? 한미연합 부사령관, 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터 2명이 연합사의 최상층부 지휘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자권 후위 지휘 구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연합사령관은 한국인 포스터가 되죠. 그러면 부사령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자권 전환에 보면 미군 제너럴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 보면 US 제너럴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US 제너럴. 자, 그런데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로 제너럴 그러면은 포스터 맞습니다. 루테넌트 제너럴, 메이저 제너럴, 3스타, 2스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평소에 광의의 의미에서 제너럴 그러면 원스타부터 포스타까지 장군들을 전부 다 제너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그 제너럴을 3스타라고 생각했는데 니들도 갑자기 왜 그래? 뭐 거기다가 뭐 루테넌트 제너럴, 메이저 제너럴 우리가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제너럴이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만 지금 그 제너럴은 포스타라고 우리가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은 그때 가서 발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그 포스타 티오가 정해져 있겠죠. 어떻게 포스타를 한정없이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사 부사령관의 이 마지막 별자리 하나가 미국이 저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지금 명목상 있는 미 8군 사령관. 8군 사령관 사실 뭐 밑에 예하부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8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현재는 미 7공군 사령관이죠. 3스타. 주한미군 사령관은 포스타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까지 겸하죠. 28,500명밖에 없는데 45,000명의 주일 미군 사령관보다 계급이 하나 더 높아요. 자, 그래서 미일연합사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창설 전에 지휘구조는 일본의 통합망료장 별 4개죠. 그리고 주일 미군 사령관은 별 3개죠. 그런데 미일연합사 창설이 되면 연합사령관이 지금처럼 미국이 할 텐데 지금처럼 별이 3개겠습니까? 연합사 부사령관이 통합망료장이 별이 4개인데 별 3개가 어떻게 별 4개를 지휘합니까? 당연히 별 4개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정없이 별 4개짜리를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달러 찍듯이? 안 되죠. TO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사령관으로 되어 있는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의 별을 한 개 떼서 저기 중장 갖다 놔. 그래 8군 사령관 있잖아. 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8군 사령관 걔 연합사 부사령관 시켜.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 시켜. 그리고 거기 원래 주한미군 사령관 하던 포스타 이제 일본으로 옮겨. 그래서 미일 연합사령관 그리고 주일 미사령관이 포스타가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외교 마찰이 생기고 독도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할 때 한미연합사령관의 외교 중재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포스타는 장관급 아닙니까? 그 장관급이 지금 그전에는 미 대사보다도 더 높았어요. 주한미 대사가 지금은 해리 해리스가 와서 장관급이 와서 지금 엄청나게 위상이 높지만 그전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직급상으로 더 높았습니다. 포스트하고 여기는 뭐 차관급이 왔으니까 어떨 때는 국장급도 왔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동북아시아에 딱 앉아가지고 뭐 생기면 아무래도 자주 보고 같이 어울리고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행사도 매일 같이 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더 친하고 팔도 안으로 굽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외교적 마찰, 특히 군사적으로 긴장 마찰이 있을 때 굉장히 우리 편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외교적 역할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별이 4개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걸 했다고요. 이제 별 3개가 어디 감히 별 3개가 장관들끼리 지금 설전을 벌이는데 나서서 별 3개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장관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자기도 장관이 나와가지고 싸워야 되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제 우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장관급 하나를 일본에 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전자권 전환 이 바램 때문에. 왜 그런 바램을 가지세요? 그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실리를 놓치겠습니까? 그런 자존심 때문에 뭐 토착외구, 저 같은 사람 보고 토착외구라고 하죠. 그리고 뭐 다가오는 총선을 21대 총선을 한일전이라고 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일본은 이런 식으로 도와주게 되는 진정한 토착 외구가 전자권 전환을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토착 외구가 아니라 완전히 일본이 심어놓은 스파이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일연합사 창설의 의미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 최전선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동안 미국은 일본과 해군 훈련, 공군 훈련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는 육상자위대와 기갑 훈련도 하고 공중 강습 훈련도 하고 육상자위대를 불러가지고 해병대를 만들어서 상륙 훈련을 하고 이런 지금 지상군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호주까지 가가지고 훈련하고 미국 데리고 가서 훈련하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상자위대와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상전 할 때가 제일 많은데 어디겠습니까? 지금 같은 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같은 정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상작전 하는 데가 한반도밖에 되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최전선은 일본으로 바뀐다.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지려고 발부등을 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자, 미일연합사 창설의 의미는 유사시에 일본이 이제 한반도 군사 개입의 길을 개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미국의 상륙함에 일본 육상자위대의 해병대 수륙기동단이 탑승하고 같이 연합작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세보에 있던 미국의 샌안토니오급 뉴올리안스함에 그 강습 상륙함에 일본 수륙기동단의 상륙 돌격 장갑차, 수륙 양용 장갑차 16대가 타고 같이 해상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16대의 상장차, 상륙 돌격 장갑차 어디로 상륙하겠습니까? 지금 단일 정부를 합니다. 일본 스스로가 지금. 한반도와 일본이. 누구 때문에? 북한 때문에. 군사 개입의 길을 개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일연합사 등장에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대 판입니다. 우리 낙동강 오리알대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 함부로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존심이 없어서 또는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우리보다 돈이 없어서 지금 전자권을 만들어서 미국에게 내주려고 지금 미일연합 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그게 너무너무 실리 있고 너무너무 이익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이 지금 오매불만 하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분위기를 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산소처럼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던지 얼마나 소중했던지 모르고 지금 차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차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토착 왜구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토착 왜구를 넘어서 일본의 앞잡이는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 일본이 이익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토착 왜구입니다. 알겠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